삶의 철학이자 태도를 묻는 고전 주역. 주역은 64개의 궤를 통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64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인생 지침서를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서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조언과 보살핌이 간절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주역의 19번째 궤, 임궤는 지도자와 따르는 자, 가르침과 배움, 기다림과 접근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임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을 지닙니다. 임궤는 단지 다가간다기보다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임궤의 궤상, 궤사, 그리고 6개의 효사를 살펴보며 이 궤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궤는 지택림으로 아래에 택, 위에 지가 쌓인 형상입니다. 마치 연못에 물이 땅을 적시듯 위에 있는 이가 아래를 부드럽게 돌보고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지는 넓고 포용적인 대지, 택은 기쁨과 소통을 상징하는 연못. 이 두 가지가 만나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기쁨으로 백성을 살핀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임궤는 지도자의 덕목을 말합니다. 가까이 가되 억압하지 않고 도움 주되 자만하지 않으며 기다리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참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임궤의 궤사는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흉. 임은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면 이롭다. 그러나 8월쯤에는 흉함이 있다. 왜 8월일까요? 8월은 양의 기운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으로 성공 뒤에 오는 방심과 교만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리더가 좋은 뜻으로 백성을 돌보더라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끝은 흉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초구 임지이소, 여지왕, 무구.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면 나아가도 허물이 없다. 리더십의 출발점에서 진심과 순수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관계를 맺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진심과 겸손으로 접근하면 큰 실수가 없다는 조언입니다. 유기 임지이소 정길.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임하면 발언이 길하다. 중앙 바른 자리에 있고 유순한 음요로 지도자가 백성을 살피는 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리더라면 공손함과 진정성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고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삼감임, 무유리, 키우지 무구. 달콤한 말로 대하면 이로울 게 없다. 걱정하고 반성하면 허물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잡으면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는 태도는 리더십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육사지임, 무구. 가장 충실하고 지극하게 임하면 허물이 없다. 이 효는 임계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며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완성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진정성 있는 리더, 책임감 있는 자세는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유고지임, 대군지의 길. 지혜롭게 임함은 위대한 군주에 마땅한 도리이니 길하다. 중용의 자리에 있는 오유는 임계의 핵심으로 균형과 통찰을 강조합니다. 융통성과 판단력이 뛰어난 리더가 되면 조직도 자연스럽게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육도님, 길, 무구. 두터운 덕으로 임하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임의 끝에 해당하는 이유는 리더십의 궁극은 인격의 깊이와 덕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덕으로 후진을 살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 어떤 동료, 어떤 선생님 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게 되셨나요? 우리는 종종 잘하니까 더 잘해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움직일 때는 실력보다 존재를 인정받았을 때예요. 사람은 잘함보다 존중받음에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1. 자율성 동기 이론.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은 사람이 가장 깊이 동기부여될 때는 내가 선택했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나는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감은 핵심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 그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2.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걸면 나는 그 기대에 맞춰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심리학 이론이에요. 이 개념은 원래 한 실험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과 교사 레노어 제이콥슨이 초등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아 이 아이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학생들입니다. 라고 선생님들에게 말했죠. 놀랍게도 그 무작위로 뽑힌 아이들이 실제로 그해 성적이 향상되었고 교우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실수를 해도 관대하게 반응하고 질문에 조금 더 시간을 써주었어요. 그 믿음과 태도가 아이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는 기대받는 존재라는 느낌에 스스로 달라졌어요. 즉, 넌 할 수 있어 라는 기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존중과 기대는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3. 심리적 안정감. 구글이 사내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 옥시젠. 이 실험은 성과 좋은 팀의 리더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기 위한 연구였어요. 구글은 자사의 수많은 팀과 리더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팀의 성과는 어떤지, 구성원 만족도는 어떤지를 정교하게 비교했죠.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구글에서 성과가 뛰어난 팀의 리더는 전문적인 역량보다 인간적인 자질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일 잘하는 리더보다 따뜻한 리더가 팀 성과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이 정리한 좋은 리더의 10가지 특성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건 이런 항목이었어요. 좋은 코치가 되어준다. 팀원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심리적으로 안전한 분위기를 만든다. 팀원을 믿고 자율성을 존중한다. 소통을 잘한다.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은 무려 8번째에 있었어요. 이 말은 리더의 기술보다 태도와 인간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기업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구글은 이후에도 리더십 교육을 인격 중심으로 바꾸게 되었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람은 잘함보다 존중받음에 반응한다. 기술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 그것이 진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람은 잘함보다 존중받음에 움직인다는 임계의 이야기를 나누며 리더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믿음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마음이 결국 큰 힘이 되어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